친애하는 여러분,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소중한 분들께 우리는 지금까지 황혼기의 건강을 위한 비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 죽은 음식과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음식의 차이에 대해 깊이 탐구했죠. 오늘은 이어서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하고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또 다른 중요한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생선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생선은 밥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칼칼한 김치찌개 옆에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시원한 국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명태나 멸치, 혹은 귀한 손님상에 오르는 도미찜까지 생선은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는 음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선은 바다가 준 신비의 약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생선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위험을 품고 있는 바다의 함정일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민감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생선 섭취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은 이 점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생선, 어르신 건강을 위한 바다의 보물창고, 놓칠 수 없는 영양의 보고. 오랜 옛날부터 생선은 인류에게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귀한 식량원이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의학에서는 생선을 성질이 평하고 기혈을 보하며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으로 여겨왔습니다. 현대 의학 또한 생선을 슈퍼푸드로 극찬하며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합니다. 최고급 단백질의 보고이자 소화 부담이 적은 영양원. 생선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며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복구하고 우리 몸의 효소와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벽돌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근감소증,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생선 단백질은 붉은 육류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하여 소화 기능이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뇌와 심장을 위한 액체 황금. 생선의 명성을 드높이는 진정한 스타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청어와 같은 냉수성 지방이 많은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특히 DHA, 도코사엔산과 EPA, 우리 몸의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전반적인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심혈관 건강.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해로운 지방, 수치를 현저히 낮추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 생성을 막아 혈관 막힘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들입니다. 뇌 기능 발달 및 보호, 신경 건강. DHA는 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 오메가3는 매우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절염부터 심장병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의 근본 원인인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 및 시력 보호. DHA는 특히 망막에 집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변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 단백질과 오메가3 외에도 생선은 다양한 필수 비타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 칼슘 흡수 도움과 면역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몇 안 되는 천연식품입니다. 비타민 B12, 건강한 신경계 유지, 적혈구 생성, DNA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B12 결핍은 피로, 빈혈,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오드, 갑상선 기능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조절에 관여합니다.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갑상선 기능을 돕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점들로 인해 생선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적극 권장됩니다. 숨겨진 함정들, 신비의 약이 위험 요인으로 변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선의 그림자. 그러나 아무리 신비의 약이라 불리는 생선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환경 오염과 산업화된 생산 방식 속에서 생선 섭취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몸이 더욱 민감해진 우리 어르신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1. 중금속 오염, 뇌와 신경계의 적. 생선 섭취 시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는 수은 오염입니다. 수은은 산업 오염으로 인해 수중 환경에 축적되는 독성 금속으로 특히 참치, 황새치, 상어, 삼치, 옥돔 등 크고 오래 사는 포식성 어종의 몸에 많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생선을 섭취하면 수은이 몸에 들어와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축적된 수은은 신경계,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와 태아의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수은은 기존의 신경계 문제를 악화시키고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떨림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산업 화학 물질의 위협. PCB 폴리비펜이나 다이옥신 같은 물질들은 과거에 사용되었지만 환경에 매우 오랫동안 남아있는 독성 산업 화학 물질입니다. 이들은 수중 환경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생선,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암 위험 증가, 내분비계 교란, 면역 기능 저하, 생식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양식 환경 및 수질 문제. 산업의 이면, 양식 생선은 항생제, 밀집된 사육 환경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 성장 호르몬,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 그리고 불분명한 사료 품질, 인공 첨가물이나 색소 포함 가능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수역, 산업지역이나 대도시 근처에서 잡힌 자연산 생선 역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오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생선의 원산지와 양식, 어획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신중한 선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4. 부적절한 조리법. 약이 도구로 변하는 순간 생선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조리법은 귀한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심지어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온의 튀김.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생선을 고온에서 튀기면 유익한 지방산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염증 유발 화합물, 최종 당화산물 AGE 생성될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생선 튀김이나 전 요리는 조리법을 신경 써야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염장 생선, 굴비, 자반고등어 등 한국에서는 굴비, 자반고등어와 같은 염장 생선을 많이 드십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매우 높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위험이 있거나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하며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생선 섭취. 황금조언. 이점은 최대로, 위험은 최소로. 바다의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자세한 안내. 생선을 진정으로 바다의 신비의 약으로 만들고 잠재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히 민감해진 어르신들의 몸을 위해서는 다음 원칙들을 과학적으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생선 종류를 선택하세요. 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최우선 멸치, 정어리, 고등어, 청어, 연어, 자연산 연어, 즉 와일드 연어를 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바사, 깨끗한 양식 환경에서 길른 것이 보장된다면 틸라피아, 관리된 양식장에서 길러진 것처럼 작고 수명이 짧으며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생선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오메가3 함량이 높으면서도 수은 함량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섭취 제한. 참 특히 황새치나 눈다랑어처럼 큰 어종, 황새치, 상어, 삼치, 옥돔처럼 크고 오래 살며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생선들은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만약 섭취한다면 아주 소량, 약 85, 100g만 드시고 한 달에 한 번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통조림 참치 중에서도 라이트 참치는 알바코어 참치, 날개다랑어보다 수은 함량이 일반적으로 낮아 더 안전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번갈아 드세요. 한 가지 종류의 생선만 고집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이죠. 일주일에 여러 종류의 생선과 해산물을 번갈아 섭취하여,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고등어를, 다음 주에는 정어리를, 깨끗한 곳에서 온 새우나 굴을 번갈아 드시는 식이죠. 다양한 영양소를 얻고 특정 오염물질이 한 가지 원천에서만 축적될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건강한 조리법이 핵심입니다. 조리 방법은 음식의 영양 가치와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 보존에 최적화된 방법: 찜, 삶기, 굽기, 겉면이 타지 않도록 주의, 간을 약하게 한 조림, 소금과 기름을 적게 사용을 우선하세요. 이러한 조리법은 오메가3와 비타민, 필수 미네랄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강과 파를 넣고 찐 생선찜, 담백한 생선 맑은탕 또는 호일로 감싸 구운 생선구이는 모두 훌륭한 선택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방법: 기름에 튀기는 것, 오메가3 파괴, 염증 유발물질 생성, 훈제, 소금에 절인 염장 건어물, 과도한 나트륨 함유로 고혈압 및 신장질환 위험 증가. 만약 튀기거나 지지는 요리를 하실 경우 기름을 적게 쓰고 빠르게 조리하도록 노력하세요. 원산지 및 인증 확인.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지속 가능한 어업 인증, 애양젤 협의받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어획 지역, 양식 과정에 대해 잘 알려진 곳에서 구매하세요. 이는 연어나 참치처럼 많이 소비되는 생선을 구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적정 섭취 빈도 및 양은 의학적 권고를 따르세요. 영양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최소 2회, 한 번에 약 85-140g,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오메가3를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독소 축적 위험을 줄이는 적정량입니다. 살아있는 음식 및 7대3 법칙과의 연계. 어르신을 위한 균형 잡힌 완벽한 식단 구성 생선은 올바르게 선택되고 조리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살아있는 음식의 중요한 부분이자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생선을 풍부한 녹색 채소,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 그리고 제철 과일과 함께 식단에 통합하여 7대3 법칙, 자연 그대로의 식품 70%, 기타 식품 30%를 적용하세요. 이는 몸이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하면서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저녁 식사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일반 흰쌀밥 대신 따끈하고 구수한 현미밥 반 공기, 고등어구이 또는 연어찜 약 100g 한 조각, 신선한 채소를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묻힌 나물 반찬, 그리고 기름기 많은 곰탕 대신 담백한 채소국 한 그릇. 친애하는 여러분, 생선은 대양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며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귀한 선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즉 원산지 선택부터 종류, 그리고 조리법까지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생선을 과학적으로 선택하고 조리함으로써 매 끼니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명료하며 활력 넘치고 장수하는 삶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되어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이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